안녕하세요. 데이터브릭스 기술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딜리버리 솔루션 아키텍트 황경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용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비용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 모니터링, 관리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요. 후반부에서는 성능 및 비용에 대해 초점을 맞춰 스토리지, 코드, 클러스터의 최적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브릭스의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비용 관리입니다. 예산에 맞게 비용을 관리하고 플랫폼을 최대한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죠. 비용 관리를 위해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별 조직별 권한과 거버넌스 체계를 정하고 사용량과 비용을 분석하고 보고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고 나아가 비용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일입니다. 보통 고객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비용 최적화 여정을 겪으십니다. 처음에는 보통 무관심하십니다. 즉, 비용과 ROI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늘어난 비용을 보고 인지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부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 항목을 분석하고 비용 절감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 대응을 겪은 후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안에 노력하십니다. 즉, 비용이 초과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구조를 설정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워크로드를 재설계하거나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변혁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정을 거칩니다. 화면 그래프는 실제 고객의 비용 추이를 보여줍니다. 청색선은 청구된 비용입니다. 비용 인식이나 특별한 통제가 없어서 비용이 급증하다가 비용 관리를 강화하면서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과제들이 추가되면서 플랫폼 활용이 점차 늘어나지만 안정적인 비용 컨트롤을 하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란 선과 청색 선의 추이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란 선은 사용한 프로세싱 리소스를 나타내고 청색 선은 빌링된 비용을 나타냅니다. 이 둘이 다른 이유는 동일 작업을 저렴한 잡 클러스터에서 실행하느냐, 상대적으로 비싼 올 퍼포즈 클러스터에서 실행하냐입니다. 즉, 같은 작업인데 비용이 달라지면 노란 선이 청색 선 비용보다 위에 있다면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브릭스의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사용한 시간만큼, 즉 Pay as you go 방식으로 과금하는 유연한 가격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의 사용 비용, 즉 DBU와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에는 VM 인스턴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비용 등이 있으며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내는 비용입니다. DBU, 즉 데이터브릭스 유닛은 프로세싱 클래스를 사용한 시간에 따라 과금되며 라이센스나 초기 비용, 월 고정 사용료는 없습니다. 또한 컴퓨팅을 사용하지 않는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예컨대 노트북을 살펴보거나 코드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은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구동하여 어태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띄우는 클러스터의 사용 시간만큼만 DBU로 빌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카탈로그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하는 것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 구성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식 컴퓨터는 고객사의 VPC 혹은 VNet에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구성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인 스토리지와 VM 비용에 DBU 비용이 더해지는 구성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서브리스 컴퓨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가 인스턴스의 풀을 유지하다가 고객이 요청하면 그 풀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해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VM 비용을 고객이 별도로 내지 않고 DBU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BU 비용만 보면은 서버리스가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은 전체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DBU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DBU는 시간당 프로세싱 능력을 반영한 데이터브릭스의 과금 단위입니다. 프로세싱 능력이 커질수록 DBU가 이를 반영해 커지게 되는데요. DBU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또는 웨어하우스의 사이즈, 즉 인스턴스의 사양이 높을수록 또는 대수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포톤의 가속화 여부, 포톤은 데이터브릭스가 C++로 새로 만든 스파크 실행 엔진으로 JVM 기반으로 스파크 엔진보다 2배에서 5배 빠른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사용 시간. 예컨대 i3 2X 라지 타입의 드라이버 한 대와 워커 두 대로 구성된 올 퍼포즈 클러스터를 보면 포톤이 활성화된 i3 2X 라지 인스턴스가 시간당 4dBU인데 세 대를 사용하므로 총 12dBU로 측정이 됩니다. 인스턴스 사용 시간은 VM이 구동 완료되고 스팍이 실행되는 순간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측정되며 초당 과금됩니다. 클러스터 구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풀을 사용하는 경우 인스턴스 풀에 남아있는 VM에 대해서는 DB가 과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VM이 러닝 중이므로 VM 인프라 비용은 발생합니다. DBU는 컴퓨팅의 자원의 사용량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DBU에는 1DBU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DBU당 가격은 제품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컴퓨팅 유형, 보통 스큐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제공자, 클라우드 리전, 플랫폼 티어에 따라 DBU에 따른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델타 라이브 테이블은 더 편리한 ETL 프레임워크와 개발 편의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워크플로우용 제품보다 DBU당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티어에는 스탠다드, 프리미엄, 그리고 AWS에는 추가로 엔터프라이즈 티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기본 기능, 프리미엄은 성능 등 다양한 최신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엔터프라이즈는 이에 더해 추가적인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장표는 AWS와 애저 서울 이전의 제품별 가격과 단순 상대 비교입니다. 위쪽 테이블은 2025년 4월 16일 기준 AWS와 애저 서울 이전의 제품별 1DBU 가격입니다. 달러는 US 달러이고요. 아래쪽 테이블은 올 퍼포즈 대비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또는 비싼지를 퍼센티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의 엔터프라이즈 티어의 클래식 잡 컴퓨트는 동일한 리전과 티어의 올 퍼포즈 대비 69.23%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티어도 23.08% 저렴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서버리스가 포톤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VM 인프라 비용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LT를 보면 DLT는 더 편리한 ETL 프레임워크와 개발 편의 기능으로 클래식 잡 컴퓨터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싼데요. 서버리스 DLT는 서버리스 잡과 같은 가격으로 올 퍼포즈 대비 23%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인제스션, CDC, 워크데이, 세일즈포스, 구글 어널리틱스와 같은 사스 연계를 고려하신다면 DLT 서버리스는 좋은 옵션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 퍼포즈 대비 각 서비스들이 얼마나 저렴한지, 얼마나 비용 효과적인 것지를 이 표를 통해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시다 개발하실 때 유용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애저, AWS, GCP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체 비용이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과 DBU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애저에서는 데이터브릭스가 퍼스트 파티 서비스로 빌링도 애저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과 DBU 비용 모두 애저 콘솔에서 비용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코스트 매니지먼트 툴에서 비용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AWS와 GCP의 경우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은 각 CSP에 내게 되므로 CSP가 빌링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DBU의 경우는 데이터브릭스가 빌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저 코스트 매니지먼트 툴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비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DBU 비용은 애저 데이터브릭스 서비스 이름으로 필터하여 보실 수 있고요. 스큐별로 보시려면 그룹 바이를 미터로 지정하면 됩니다. 인프라 비용은 스코블 워크스페이스에 매니지드 리소스 그룹을 지정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비용 데이터를 내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AWS는 기본 제공되는 사용량 대시보드에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공하던 레거시 사용량 리포트에 더하여 별도의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어카운트 레벨 또는 워크스페이스 레벨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어카운트 레벨로 지정하면 전체 워크스페이스의 비용을 한 번에 보게 됩니다. 워크스페이스로 지정하면 당연하겠지만 자신의 워크스페이스에서 발생한 비용만 표시됩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스큐, 빌링 제품, 태그 기준으로 DBU 사용량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추가 분석을 위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금액은 리스트 프라이스 기준입니다. 만일 할인을 적용받고 계신다면 실제 청구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어카운트 유시지 대시보드를 보시려면 아래 관련 한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십시오. 앞서 보신 대시보드와 뒤에 설명드릴 대시보드 예시 모두 빌링 시스템 테이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시스템 테이블은 어카운트 운영 데이터를 분석용으로 저장 관리하는 중앙 저장소인데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키마와 테이블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감사 로그, 사용량 데이터, 쿼리 히스토리, 그리고 오늘 주로 언급드릴 빌링 테이블 등이 있으며 계정 전체의 활동 모니터링과 이력 관찰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스템 테이블에는 빌링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빌링 테이블입니다. 카탈로그 익스플로러에서 시스템 빌링 유스지를 테이블을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이용하여 SQL로 비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리포트나 얼럿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웹사이트 튜토리얼 페이지에는 시스템 테이블을 이용하여 비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프로펫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 비용 예측 대시보드를 만드는 예제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스케줄 기능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전 8시로 스케줄을 설정하면은 대시보드 화면이 PDF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전송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대시보드 구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디테일드 UCG 대시보드가 한 예인데요. 시스템 테이블 기반으로 과거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약정 개혁의 소진 트렌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컴퓨트, 워크플로우, 사용자, 쿼리 기준으로 굉장히 다양한 차트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탑 N개와 월별, 일별 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리스트 프라이스로 표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시보드에서는 할인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을 지정하게 되면 리스트 프라이스에 할인된 가격으로 비용이 표시되므로 조금 더 실제 비용에 가까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인프라 비용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차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인프라 비용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라이빗 프리뷰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MSP를 통해서 그 클라우드에 빌링을 하고 계시다면 MSP의 동의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의와 데이터를 받게 된다면 AWS 비용까지 포함해서 전체 총 데이터브릭스의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퍼포먼스 튜닝 탭에서는 클러스터와 쿼리 기준으로 튜닝이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나 쿼리가 비용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튜닝을 통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GitHub에 공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대시보드에는 쿼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데이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차트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자유롭게 확장해서 사용하십시오. 비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함일 겁니다. 자, 그럼 비용 관리의 기본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관리자를 위한 파워풀한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폴리시를 정의하여 사용자나 그룹에 강제하는 것인데요. 폴리시는 클러스터 생성 시 설정을 정의하는 규칙 세트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정의할 수 있지만 비용 관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인스턴스의 유형과 크기의 제한, 클러스터의 시간당 DBU 사용량 제한, 비용 세분화를 위한 태그 사용의 강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싶을 때 또는 사업부나 코스트 센터별로 비용을 구분하여 할당하고자 할 때 리소스 태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나 클러스터, SQL 웨어하우스, 풀 등의 태그를 붙일 수 있는데요. 각 오브젝트에는 디폴트로 붙는 태그와 커스텀하게 추가할 수 있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상위 오브젝트의 태그는 하위 오브젝트로 자동 전파됩니다. 예를 들면 클러스터에 커스텀으로 추가하게 되면 이 태그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VM에게도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VM에게서는 필요한 태그들을 모두 담게 돼 있고 그러한 태그들은 비용 분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짓 기능입니다. 빌링 시스템 테이블에 SQL 쿼리를 만들어 저장하고 얼러트 규칙을 만들어 스케줄링하는 방법으로 비용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어카운트 콘솔에서 버짓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설정하고 특정 워크스페이스나 태그를 조건으로 지정하면 예산이 초과될 때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이 버짓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리스트 프라이스입니다. 따라서 할인을 받고 계신다면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버짓을 세팅할 때도 이런 할인율을 고려하여 조금 크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그럼 성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들을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싱 성능을 높이면 리소스 사용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므로 비용 절감으로도 연결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성능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아래부터 보면 기반이 되는 스토리지와 파일 레이아웃 측면, 어플리케이션 코드 측면, 그리고 프로세싱을 위한 컴퓨터 자원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파일 레이아웃과 스토리지 최적화 방법 중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파케나 텍스트보다 델타 포맷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델타는 내부적으로 파케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더 효율적인 데이터 스키핑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디스크 캐시를 사용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액세스를 줄일 수 있으므로 파일 IO가 중요한 작업에서는 보다 효율적입니다.
델타 캐시가 이네이블된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SSD 인스턴스 스토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캐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스키핑입니다. 꼭 필요한 범위의 데이터만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구성된 파티션이나 지오더 또는 리퀴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데이터 레이아웃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인제션 될 때 오토 옵티마이즈 옵션을 사용하면 옵티마이즈드 라이트로 적절한 사이즈로 파일을 생성하고 오토 컴팩션으로 작은 파일들을 합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션 타임에 오토 옵티마이즈를 했더라도 데일리 레벨에서 보면은 최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파일 레이아웃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성능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옵티마이즈 명령으로 파일을 컨벡션 해주고 동시에 지오더나 리퀴드 클러스터링으로 클러스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넬레이즈로 통계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코스트 기반 옵티마이저의 쿼리 플랜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폴트로는 처음 32개 컬럼의 통계 정보가 수집되므로 필요에 따라 대상 컬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는 타임 트래블을 위해 예전 버전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보존 기간에 따라 백큐으로 불필요한 과거 버전의 데이터를 삭제하여 스토리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의 메인시 테이블, 즉 관리형 테이블들은 UC에서 프리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파일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관리해 주므로 성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용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코드 최적화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는 최신 버전의 LTS 런타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런타임에는 다양한 이슈 해결과 함께 성능 개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포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포톤은 데이터브릭스에서 C++로 새로 만든 스팍 실행 엔진입니다. 벡터라이즈드 MPP 실행 엔진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스캔하거나 조인하거나 집계하는 등의 연산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적재를 처리할 때 매번 전체 데이터를 처리하기보다 CDC와 같은 증분 처리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서 파일 레이아웃 최적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스키핑과 프루닝을 잘 사용하는 것이 성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쿼리 작성 시에도 이러한 데이터 레이아웃에 맞춰서 필터 조건이나 조인키, 집계 컬럼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스팍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셔플, 스필, 스큐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트 머지 조인이 셔플 해시 조인으로 풀리도록 조정해 주거나 스필이 자주 발생하는 작업은 메모리가 더 큰 워커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입니다. 최근에는 이 문제들을 자동으로 최적화해 주는 어댑티브 쿼리 익스큐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디테일드 유시지 대시보드에서는 셔플 스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튜닝 대상을 확인하고 위 방법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팟 코드가 병렬 처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non vectorized UDF 대신 빌트인 펑션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최적화입니다. 가장 효과가 큰 최적화 작업은 앞서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잡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발과 테스트에서는 올퍼퍼즈 클러스터로 인터랙티브하게 개발할 수 있지만 프로덕션 배치 작업은 올퍼퍼즈 대비 3분의 1인 가격인 잡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비용 절감 패턴입니다. SQL 워크로드는 SQL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웨어하우스에는 포톤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 동시 처리 성능이나 캐싱 등 SQL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쉐어드 액세스 모드 클러스터를 어, 어이구. 플릿 인스턴스 타입은 인스턴스 타입을 콕 집어 지정하는 대신 m플릿 엑스라지처럼 조건에 맞는 인스턴스 그룹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플릿의 모든 노드 타입은 동일한 메모리와 코어 수를 가집니다. 가용 영역에서 특정 인스턴스 타입의 캐파가 부족하여 클러스터 생성이 실패하거나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될 가능성을 매우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가용성과 스팟 사용 가능성을 높여서 TCO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인스턴스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 꽤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이 중요한 컴퓨터라면 플릿 인스턴스 타입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비용 최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용은 단위 성능과 시간의 함수입니다. 포톤을 사용하여 프로세싱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경우에 단위 DBU 비용은 포톤으로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VM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TCO는 26% 절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높은 사용성과 가성비를 낼 수 있는 조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이 장표의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큰 효과를 보실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잡 컴퓨트는 데이터브릭스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따라서 잡 컴퓨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잡 컴퓨터를 사용할 때 클러스터를 시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질적인 배치 처리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으로 잡 클러스터 대신 올퍼퍼즈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올퍼퍼즈가 가장 비싼 스큐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잡 컴퓨터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리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스턴스 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스턴스 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풀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VM 인스턴스의 집합으로 풀에 있는 VM은 대기 상태로 유지됩니다. 워크플로우를 위한 클러스터로 인스턴스 풀을 활용함으로써 클러스터 시작 시간이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유 상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DB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VM 인프라 비용만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리소스 사용 및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한 인스턴스는 풀로 반환하면 다른 워크플로우에서 즉시 사용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작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풀은 최소 유유 인스턴스 개수, 최대 용량, 유유 인스턴스 자동 종료 시간 등을 설정하여 작업 부하에 맞춘 유연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태그를 지정하여 팀 또는 프로젝트별 비용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풀을 활용하는 클러스터는 전용 리소스를 할당받아 타 작업과의 간섭을 방지하기 때문에 보다 예측 가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집약적인 작업이나 컴퓨팅 지갑적인 작업도 다양한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 유용으로 풀을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유스케이스에 따라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스턴스 풀과 워크플로우의 큐잉 기능을 함께 활용하면은 풀의 유유 상태로 대기하는 인스턴스의 개수를 아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큐잉은 배치가 실행될 때 풀에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가 없는 경우 워크플로우는 인스턴스가 반환되어 할당될 때까지 큐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다른 워크플로우나 오토스케일링에 의해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가 풀에 준비되면 큐에 대기 중인 워크플로우에 순서대로 할당되어 배치가 실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큐잉을 통해 풀에 대기하는 인스턴스 개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한 잡 컴퓨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최고의 가성비를 낼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됩니다. 많이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 장표에 정리된 체크리스트는 비용 효과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기존 파이프라인의 비용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때 비용 측면에서 꼭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므로 잘 기억해 두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 세션에서 데이터브릭스의 비용을 이해하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스토리지, 코드, 클러스터 최적화 방법들을 적용하고 폴리시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디폴트 값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리포트, 대시보드, 알러트 등으로 사용량 정보를 사용자들과 공유해서 필요한 업무에 비용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최적화 방법들을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교육하셔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